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을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올해 봄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네. 245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 처리가 됐는데 뭐 이거는 처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결과였죠. 거부권을 이렇게 바로 시사할 줄은 몰랐어요. 어제 바로 이도원 대변인이 통과된 지 20분 만에 우리 거부권 할 하겠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오게 되면 법안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겠죠. 빨리 이왕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통과됐으니까. 지금 통과된 상황에서 음.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빨리 국회에서 매듭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겠죠. 그래야 의원들 낙천도 시키고 공천 배제도 하고 일정이 지금 예?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안하게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그게 제2 요구가 돼서 국회로 돌아오면 규정이 그건 없어. 언제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국회의장과 사실상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근데 이제 김진표 의장이 빨리 합시다. 네. 그냥 바로 해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아니 맨날 한다는 소리. 김진표 의장이 가장 논란이 되는 네. 게 뭐예요? 합의해 오세요. 어. 합의해 오세요. 이 얘기예요. 아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그러니까 통과 합의 안 됐어요. 됐다고 통과를 예. 못했어요. 그걸 해야지 왜 합의를 아니 그게 합의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합의할 시간을 줬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무조건 반대하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한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합의 올 때까지 기다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법을 통과 안 시키려고 그럼 국민의힘 이제 계속 버텨보세요.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 몇 번의 기회를 줘도 만약에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 저는 다수결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사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하고 싶겠죠. 빨리 하고 민주당 싶다.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까지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이대로 안 된다 이러던 선거에 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탈표라고 보통 뭐 얘기하죠. 사실은 그때는 이준석 신당에 가 있는 의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예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것도 불편하면 아예 네.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하.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석 그렇죠. 안 하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출석을 20명만 안 해도 통과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안 가면 모수가 줄어드니까 네. 그럼 충분히 네. 통과가 가능해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만 있어도. 아하. 그리고 또 만약 이준석 신당에 누가 나오게 되면 그쪽도 함께 하게 되면 네. 통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참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이거 통과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슨 생각입니까? 이걸 별다른 대책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악법이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어제 이제 표결 참여 안 하고 그냥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어제 그 네. 표결하는 과정을 보고 좀 기가 막힌 게 좀 네. 구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아니 쿨하게 딱 다 나가려면 나가버리지. 네. 거기서 또 반대 토론하는 토론하고. 사람들만 또 들어와서 토론하고 가고 나갔어. 또 그 이미자 출신들이 의원.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검사예요. 아, 이미자 의원 빼고는 다 검사 출신이야. 박수영 의원이 있었나요? 그 박수영 안 보이던데 나중에 아. 보였나요?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하여튼 뭐 유상범 의원, 아, 유상범 뭐 의원 있었고. 정정심 의원, 아, 예. 예, 맞아요. 예, 대부분 뭐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출신들이 아.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분들은 왜 저러나. 근데 음, 같이 보고 있던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아, 공천 때문에 사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와서 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 지금 출범했지만은 국민의힘을 향한 시선이 그렇죠. 따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 플러스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보니까 뭐 또 그 연합장 같은 거 만들었더라고요.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둘이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내보내서 거기 보면 국민의 민심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받드는 일입니까 대체? 아니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 그러니까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많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발표하자마자 반대.
이거는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음. 국민의 여론이 어떤 건지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들어도 무시하는 것 같고. 네. 사실 국정 운영이 엄청난 부담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사실 많은 그 예비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그 정윤회 문건에 권력 서열 순위가 나와요.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단돌이 그러니까 이게 대책을 뭔가를 세웠으면 실제로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이 이제 맞아. 민주당으로 가고 네. 오는 상황까지 생겼잖아요. 저는 이번 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용이 돼서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쌓이고 그러면 뭐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법 자체가 수사하다가 인지된 것도 또 수사할 할 수 수 있게 있게 돼 돼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 문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수사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해서 좀 민심을 향해서 아 이렇게 자숙하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민심을 좀 다독이는 효과가 있을지. 없어요. 무슨 민심을 다독여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국민들은 이미 알아요. 왜 쑥 들어갔는지를. 지금 박정우 기자 얘기했던 그걸 다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갑자기 열심히 나오더니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니까 안 나와. 네.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또 시원하게 피하고 가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반성한다고 크다. 생각 안 해요. 반성을 했으면 지난번에 아이 빌리브 할 때 반성할 때 그때부터 바뀌었어야죠. 아니 대선 과정에서 반성했잖아요.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내조만 하고 네. 나서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십상시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 많은 시중에 떠도는 말들은요.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약속했던 거 안 지키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이렇다고 해서 뭐 바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네. 완전 역설인데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2부속실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안 만드니까 대통령이 쓰는 대통령실을 같이 써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 제2부속실이 생기면 네. 제2부속실의 예산과 인사가 다 이게 규정이 되고 그 투명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한 거 비슷하게 누가 대통령인지 알 수 없게. 아니 황당하잖아요 이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조용한 내조가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누가 대통령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아니 정말 인사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상 규명이 돼서 진실로 확인된 거는 정확히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인식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 이 선물 받은 대통령실 뭐 창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의심이 또 의구심이 계속해서 썰을 낳고 계속해서 의혹만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정리를 해주고 매듭을 지어야 윤석열 정권 나머지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 5개월 남았나요? 그게 지금 흘러갈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저희 오연호가 묻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듯이 이 개헌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이 뭔가 뭐라고 목소리 내고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국민들이.